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채널 민달팽이 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허무룡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 전략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 전략과 공부 방법. 먼저 현재 자신의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56세고 대학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자동차 관련 직종에서 23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성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도 학습 방법은 약간씩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접목시켜서 합격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물론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못 이루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성공은 다 몇 번씩 이루어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접목을 시켜서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마라톤입니다. 100km 마라톤입니다. 100km 마라톤을 저는 13시간 42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코스 마라톤을 약 25회 정도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제가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적용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과목과 1차 과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차 과목은 기초 과목이고 잘 아시다시피 1차 과목에 불합격을 하고 2차 과목에서 합격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1년에 1차를 먼저 합격하고 다음 연도에 2차 과목을 합격하는 전략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전략을 달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안에 50점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과목 기준으로 본다면 1차 과목은 영어 수학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외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이 흔들리면 2차 과목에도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50점을 확보한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암기가 핵심인데 마지막 3개월 동안 해서 70점을 확보한다. 여기서 70점은 다들 공포의 법이라고 하죠. 공법 10점씩 보태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2차 과목 모의고사도 보지 마라. 조금 과격합니다만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 마치 수학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다 일부 조금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공식에 넣으면 답이 딱 떨어지듯이 민법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큰 물줄기부터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례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총론 같은 데서 처음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포기하고 물러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에서는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것을 확실하게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경제, 금융,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념만 보여주는 과목으로서 각 단락마다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계산 문제도 여타 문제와 마찬가지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뒤로 미루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1차 과목은 80점이 만점이다. 100점 맞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과목에 80점 맞으면 나머지 한 과목은 40점만 꽈락만 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일단은 넘어가자 라는 작전으로 공부를 하셔서 상반기 안에 50점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차 과목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은 민법과 달리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시험 지문에 할 경우인지 한 경우인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오답을 체크하기가 십상입니다. 할 경우는 아직 안 한 상황이죠. 한 경우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그 지문이 정답 지문인지 오답 지문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교수는 이해시켜 줄 수 있고 여러분들께 암기 방법까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를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공법입니다. 공포의 법이라고 합니다. 분량과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과목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셔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크게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기할 거는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법은 꽈락만 면하자 라는 작전을 많이 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개법, 3개를 공부하고 3개는 포기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상반기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어느 쪽을 포기하실지를 결정하셔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9월달 모의고사에서 연거푸 30점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꽈락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3번 연달아서 30점대 점수를 나와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니까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지적법과 등기법입니다. 지적법은 가장 무난한 과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등기법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민법적 체계가 없으신 분들이 등기법을 어려워하십니다. 등기법은 민법적인 기본 지식과 중개사법의 디테일이 결합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법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자주 바뀌는 법입니다. 2021년도에 큰 틀만 7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개업하면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 합격하시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공법 다음으로 공법과 유사하게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이 세법인데요. 지금 배우는 것과 과거에 뉴스에서 들었던 것들이 섞이면서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걸 또 들을 수 없다라는 공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법에 모든 것을 갈아부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세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각자 특성에 맞게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80점이 만점입니다. 100점 맞는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프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학원 저 학원 이 교재 저 교재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각종 주말 특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마케팅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내가 이 학원을 안 다니면, 내가 이 화장품을 안 바르면, 내가 이 영양제를 안 먹으면 마치 낙오가 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최고의 마케팅 방법,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앉아서 버티십시오.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의 문제풀이, 일명 답치기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을 가려놓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평가일 때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만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답의 정답을 다 체크를 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틀린 지문이라면 그 틀린 지문을 바른 지문으로 빨간 볼펜이든 형광펜이 됐든 고쳐 놓으십시오. 그래서 맞는 지문만 머리에 넣고 틀린 지문을 머리에 넣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칠 때 실제 시험 현장에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틀린 지문은 머리에 담지를 마시고, 간혹 가다가 수정이 안 돼. 뭐 2군데 이상을 틀리게 만들어 놓았다든지 하면은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화이트로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제가 앞에도 제가 취미가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년간 1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반에 피치 올리면 후반전 완주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무 유유 부리시면 후반전에 가면 여간한 노력으로도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페이스와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기타 물론 또 저하고 상황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